그래서 자, 제목 가리고 뭐 가리고 설명글만 봤을 때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본관 주 운동장 100m 끝. 100m가 뭐 어쩌라고. 본관과 주 운동장의 동선이 100m로 매우 짧고 효율적이다 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점이 100m에 찍히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다에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평가위원 입장에서 제목 한번 읽고 삽도 한번 보고 설명글 한번 봤는데 3번 얘기를 들었어. 제목에서 본관과 주운동장을 100m로 계획한 합리적인 배치. 100m로 했구나. 합리적으로 했구나. 삽도에 본관과 주운동장을 100m로 한 합리적인 배치. 그림이랑 같이 해보서 보니까 그렇구나. 본관과 주운동장이 멀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관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100m로 한 합리적인 배치. 설명 끝까지 읽고 나면 아하, 본관이 100m로 근접해서 설정한 배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아시겠습니까?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서 한 챕터를 놓고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제목 있고 삽도 있고 설명글 있고 이렇게 구성되면 각각 10점씩 30점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목만 있고 삽도만 있고 설명글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제목만 있고 설명글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제목이 없거나 그러면 10점 감점이에요. 30점을 받았다. 3가지 구성 요소를 다 갖춰서 30점을 받았다. 그러면 제목만 읽고 내용을 알 수 있다. 삽도만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다. 설명글만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끊어서 알 수 있다면 10점씩 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0점이 되는 거예요. 기본 점수를 획득했다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완성도죠. 제목의 완성도가, 삽도의 완성도가, 설명글의 완성도가 너무나도 라임도 딱딱 맞고 운율도 맞으면서 알기 쉽게 카피라이팅 돼 있다. 그러면 10점씩 더 줘서 30점을 더 받아서 90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점은 이 3가지 구성 요소가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면서 세뇌하고 각인 효과를 갖느냐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0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수를 매겨 보시면서 본인이 쓴 보고서, 우리 회사가 쓴 보고서의 챕터별, 각 장별로 점수를 한번 매겨 보세요.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지. 장담컨대 많은 점수를 못 받으실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삼위일체예요.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방식을 모른다?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보고서 컨설팅을 할 수 없는 수준이죠. 제가 들어가서 보고서를 컨설팅하면서 제대로 좋게 만들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 보시면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아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 제목이 있고 설명글을 주저리 쭉 설명한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그래프나 도표, 삽도 이런 걸로 정리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서 쭉 들어가다가 맨 끄트머리나 중간쯤에 이렇게 딱 그림이나 표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그 그래프나 삽도나 다이어그램을 하나의 완성된 보고서적 요소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도 삽도 그래프 다이어도 얘도 위에 소제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린 이 다이어그램과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입니다, 뭘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목이 필요하다고. 아니, 앞쪽에 제목이 있고 설명글 달았는데 그래프나 뭐 삽도에도 또 달아야 된다고요? 달아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한눈에 보고 쉽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지 뭘 설명하는 그래프인지를 까먹는다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지를 설명하는 소타이틀이 그래프 위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럼 없을 때는 없다고 치고
가리고 이 그래프만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프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삽도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다이어그램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하단에 설명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가리고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와 이 삽도를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텍스트가 그래프나 삽도나 다이어그램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프 쭉 그려놓고 아니면 표 쫙 그려놓고 아무런 표시가 없어. 그럼 그 표를 다 읽고 분석하고 그 그래프를 다 한번 네가 해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보고서는 죽은 보고서, 평가위원을 괴롭히는 보고서, 나를 약올리는 그래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보고서라니까요. 그래서 표면, 그 표의 중요한 부분에 볼드마크, 마크를 하고 그 마크를 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7년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다. 그 97년도에 표를 잡고 엄청난 성장, 200% 성장, 300% 성장 적어줘야 된다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실제로 보고서상에서 이런 삼위일체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거 한두 개 놓쳐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쌓이면 엄청난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300페이지 보고서에서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보고서를 읽는 평가위원이 피로도가 증가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잘 썼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경쟁하는 보고서가 이렇게 삼위일체로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처집니다. 여러분이 좋은 설계를 했다, 우리가 좋은 엔지니어링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출된 보고서가 형편없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거로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정말 기본적인 구성 요소다. 모든 단위, 모든 단락이 삼위일체를 기본으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고서의 문장이 길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보고서의 문장이 짧아야 돼요. 간결하게 보고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고 카피라이팅 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보고서를 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직업적으로 보고서를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겠다. 그 대신에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삼위일체만큼은 반드시 지켜서 보고서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있는 거를 뜯어 고쳐서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삼위일체 중에 한두 가지 요소가 빠져있다, 제목이 엉망진창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새로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지난한 시간이 걸리고 개선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얘기, 왜 대부분 삼위일체 구성 요소에서 한두 개를 빼먹느냐?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배치 계획이 들어가는 페이지야. 그러니까 그냥 배치 계획이라고 딱 적는 거예요. 왜?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우리 배치가 갖는 장점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타이틀을 그냥 배치 계획이라고 뽑든가 둘이 뭉실하게 그냥 동서를 극대화한 배치 계획. 뭘까? 그냥 뭐 우리가 뭘 잘했지? 친환경을 극대화한 배치 계획.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공간거리가 100m에 불과한 배치 계획. 합리적인 배치 계획. 공원 배치를 통한 친환경적인 배치 계획.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어줘야 보는 사람이 금방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듣게 되죠. 우리 계획 안의 핵심이 뭐구나 라는 것을 여러 번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링에 주입한 공법이 특수하다, 무슨 공법이다, 뭐가 장점이 있다 이런 거면 그 내용들이 쭉 들어와서 계속해서 박혀줘야 돼요. 가스라이팅이 돼야 된다니까. 평가위원을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평가위원을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해서 우리 게 제일 좋으니까 우리 걸 뽑아, 이런 이유에서 뽑아, 이런 이유니까 뽑아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애들 거는 다 엉터리야, 다 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보고서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보고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획도 못하지만 보고서도 못 쓴다. 가끔가다 계획은 잘하지만 보고서를 못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계획도 좋고 보고서도 잘 쓰고 발표도 잘했는데 진다? 드뭅니다. 영업을 못해서 진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왜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도 계획안이 좋고 보고서도 잘 쓰고 PT도 잘 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죠. 이럴 경우에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 좀 뽑아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람이 더 귀엽겠죠. 그런데 대도 않는 것 들이밀면은 욕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멍청하거나 더 실력이 없으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죠. 경쟁 프로젝트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바보들이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요. 이럴 때 효과적으로 매니지먼트 하면서 결과물을 낼 수 있으려면 3, 3, 3, 1 이 구성 요소를 빠짐없이 잘 해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계획안을 짜는 데는 나름대로 신경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계획안을 담는 보고서나 제출 도서에 대한 퀄리티는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삼위일체만큼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삼위일체의 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보고서를 쓰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향상돼요. 어중이 떠중이 막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보고서 막 확확 날리고 뭐 삽도만 넣어도 알 수 있어. 보고 제목은 간략하게 쓰는 거야. 설명글은 뭐 빼먹어도 돼. 그야말로 미니멀리즘한 보고서를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중에 정말 특출난 능력으로 잘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드물어요. 제가 턴키를 1000여 건 이상 했는데 그 중에 그런 보고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있긴 있죠. 하지만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룰, 삼위일체를 지켜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 글과 그림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다 전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이 삼위일체 내용을 따로 다루는 것은 너무나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대부분 보고서를 쓰는 것이 중견간부 이하, 뭐 신입사원이나 뭐 대리 그 정도 수준에 계신 분들이 쓰시죠. 이분들이 제대로 보고서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그냥 무작정 카피하고, 카피를 하려고 보니 좋은 보고서를 카피하면 좋은데 엉뚱한 보고서 카피하고 막 이러면서 직장생활 10년 차인데도 보고서 쓰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쓴 보고서가, 내가 쓴 도서가, 내가 작업했던 결과물들이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십시오. 특히 신입사원, 지금 막 일 배우시는 분들은 보고서 쓰는 방법 정도는 정말 깔끔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를 제대로 구사한다고 해서 좋은 보고서를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보고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삼위일체를 한다고 해서 보고서를 잘 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서는 또 스토리텔링, 뭐 주제를 잡고 쭉 빠져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걸 많이 해보면서 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경험이 중요합니다. 다른 보고서, 내가 쓴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고 계속 이렇게 다루는구나,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구나, 이런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지만 좋은 보고서를 쓰죠, 당연하게. 그러나 삼위일체는 요령이다. 이 패턴으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고, 이 패턴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기본적인 보고서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걸 모르고 이게 안 돼 있으면 형편없는 보고서를 쓴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잘 돼 있는데 내용이 잘 안 맞아. 이런 경우가 너무 흔하고, 밸런스를 이렇게 잘 맞추는 그런 보고서가
굉장히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서를 못 쓰니까 오히려 보고서를 잘 쓰면 더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고서 쓰는 것의 기본 중의 기본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위일체에 집중해서 편집증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게 효과적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보고서를 쓰는 기본입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현장에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비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